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스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6월 24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권 도전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등판을 했죠. 한동훈의 등판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또 경쟁 의식이 생겨서 좀 활발한 토론 같은 것,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매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전당대회에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뿐이 아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때 문 2조 심판론을 했었죠. 문 2조 심판론. 사실상 문재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과 조국 심판, 특히 이재명 심판론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지금 다시 등판을 하고 나서 이재명과 어떤 식으로 두 사람이 부딪힐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벌써 두 사람은 간접적으로 한번 충돌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죠. 자, 이재명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제출을 해서, 특검법안을 제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그걸 다시 재표결을 했는데 3분의 2가 안 되는 바람에 이재명으로서는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걸 놓쳐버렸죠. 이재명은 이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자락을 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직권남용의 꼬투리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탄핵소추를 발의를 하고 탄핵 전국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 지렛대로 최상병 특검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1호 법안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를 지금 했죠. 법사에서는 재발의를 했고, 사실상 이 본회의에서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는, 그리고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절차로 밟은 것이 지난 금요일 법사위에서 있었던 정청래의 만행에 가까운 그런 의사 진행이었죠. 입법 청문회라고 하면서 제복 입은 군인들을 퇴장, 10초간 퇴장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수모를 주고 조롱을 했던 그 과정을 거쳐서 금요일 밤에 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본인 방탄도 하고 22대 국회 전반기에 분위기도 잡고 주도권도 가져가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최상병 특검법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상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진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것을 좀 하나의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뭐냐면은 최상병 특검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단 거기까지 전제를 하니까 일부에서는 특검법 찬성 이래서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특검법,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그 안에 많이 숨어 있었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발의를 지금 다시 하는 그 특검법은 가장 중요한 그 독소 조항이 있다. 뭐냐, 이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서 민주당과 조국당, 이재명 당과 조국당, 이 둘이 양쪽에서 한 명씩을 추천을 해서 2명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한 명 선택하지 않으면 그 중에서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임명권을 갖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보나마나 민변에 소속된 좌파 출신의 좌파 성향의 변호사가 특별검사가 돼서 막 휘젓고 다니겠죠. 최상병 특검한다고 하면서. 그치, 이제 탄핵의 자락을 까는데 거기서 그 요소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특검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특검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민주당이 발의한 그 특검이 아니고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은 새로운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래서 그냥 특검이 필요하다 이 말만 가지고 일부에서는 이 민주당의
특검에 대해서, 특검 추진에 대해서 찬성했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니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특검을 만약에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법안을 만들겠다. 그 법안 만들어서 이 가장 중요한 특검 임명권을, 특검을, 추천권을, 그러니 그 민주당이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3자, 가령 그때 이명박 대통령 BBK 특검했을 때처럼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새로 발의를 하게 되죠. 발의를 하면은 특검 그 추천권뿐이 아니라 다른 조항들도 지금 민주당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특검 법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특검의 규모나 뭐 활동 기간이나 뭐 모든 것들이 좀 다른 법안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를 않겠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본인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탄핵 자락을 깔기 위해서 자기 편들끼리 다 해서 해치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만든 법안, 특검 법안 못 받아들이죠. 자,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은 시간이 아직 한참 걸립니다. 한 달 후에 전당대회가 있고 거기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때부터 또 법안을 준비하고 하면은 이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에 8월, 9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죠. 자, 그런데 민주당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 법안을 던졌는데, 특검법을 던졌는데,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일으키느냐 하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나름대로 이 나경원 의원이나 아니면 뭐 원희룡 전 장관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이렇게 당권 경쟁자들이 막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면서 그것도 마치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보면은 왜 특검을 하자고 하느냐. 이게 그 뭐 민주당 대표 경선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그것과는 좀 다른 전략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 숨어 있냐면은 민주당으로서도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단지 특검을 하면서 이게 진상규명,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한 거라면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 지금 먹혀들고 가고 있는 거죠. 여론에 먹혀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좀 난감해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인데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으니까는. 자, 그러니까 반응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민주당의 안의 반응이 해석도 제각각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세력 안에서 서로 이게, 일종의 민주당 안에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듯한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설치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상 이것조차도 좀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두 가지 일단 신문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이 신문 보시면은 제목이 서로 다릅니다. 또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응을 전하는 대목이 가령 예를 들어서는 오늘 동아일보 인터넷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법 동의 못해 시기상 늦어. 이게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법은 동의 못한다. 시기상 늦는다. 자, 여기서 법사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비슷한 시간에 나온 중앙일보 보도는 정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한동훈이 띄운 제3자 최상병 특검, 야, 못할 것 없다. 반색을 띄었다. 이렇게. 한쪽은, 아니야, 그거 시기상 늦어. 안 돼. 동의 못해.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거.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거 아주, 못할 거 없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그 법안 못 받을 거 없지. 이렇게 반색을 한다. 완전히 다른 이 방향의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침에 제가 소개해 드렸다시피 비우센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당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 던진 제3자 특검 추천 방안, 그리고 국민의힘이 법을 제정한다는 이것을 놓고 민주당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일사천리처럼 그 최상병 특검을 민주당이 추진을 했죠. 이재명의 방탄 1호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21대에서 폐기가 되니까 22대에서 바로, 이 법사위, 어제 그 법사위가 상임위가 잘 안 국민의힘이 보이콧해서 안 열리니까 입법청문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소동을 벌이고 나서 의결을 했고, 본회의 상정해서 그걸 이제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쫙쫙 나갔는데 한동훈이 복귀 일성으로, 사실상 일성으로, 이 특검을 국민의힘이 발의를 한다. 일단 특검은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발의를 한다. 그걸 사실상 국민의힘이 발의를 해도 이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못하죠. 가반이 안 되니까는.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차피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그걸 몰라서 던진 것이 아니고, 이런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아마 예상을 하고 던졌으면은, 민주당이 자중질환에 빠질 것을 예상을 하고 던졌으면은 상당한 지략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동아일보,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동의무태, 시기상 늦어. 그러니까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법에 이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성원이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동훈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김성원은 시기상으로 늦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김성원은 법사위 간사입니다. 민주당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쭉 지금 짜놓은 그 로드맵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김성원의 말은 이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지난해 7월 21일부터 한 달 사이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이 통화 기록 보존이 관건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출하는 특검법을 통해서는 통화 기록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시기에 맞지 않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민주당은 이 통신사들이 대개 1년이 지난 통화 기록을 말소한다는 점을 들어서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올해 7월 19일 이전에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지 그 통화 기록을 뭐 압수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막 하겠죠. 그래서 김성원 이야기는 6월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까지인데 통화 기록이 없어지기 전까지 6월 말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한동훈이 이제 7월 23일에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때 준비를 하고 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은 이게 통화 기록을 확보를 못한다. 이런 이유인데, 어쨌든 늦춰진다는 이야기죠. 늦춰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실 이 말 속에는 한동훈이 제안한 국민의힘이 발의를 해서 제3자가 특검을 하는 그런 특검을 선택하라는 하는 그런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늦춰진다. 이것은 일종의 한동훈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일종의 핑계 같은 것이고, 반면에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것은 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과는 다르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견제구를 던졌는데, 그런데 김영배, 민주당 또 다른 의원, 김영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독자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유혹을 해소할 수 있는 특검이라면 논의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자에 맡겨야 한다. 그 특검 정권을, 그 주장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김성훈하고는. 이해식은 좀 파장이 어떻게 일어날지 방향조차도 파악 못하는 말을 한 것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과는 다르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가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게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김영배는 가능하다. 같이 하는 게 가능하다. 민주당과. 이렇게 엇갈려서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제멋대로 막 해석을 하는데, 김영배는 국민을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을 바라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를 청산하거나
변화시키는 의도다. 이렇게 제멋대로 막 해석하는 것도 나오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이 지연 전략 등으로 해방을 노리는 의도가 아니라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또 이 말도 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 한동훈을 막 띄우는 것은 여권의 단일 대우를 좀 흐트러뜨리자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해석을 다 달리하는 것이죠. 이 한동훈이 던진 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이 방향을 놓고 이 전부 다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의 제3자 특별검사 추천 카드, 이것이 지금 이재명 진영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면서 결과적으로만 보면 한동훈이 복귀 후에 일단 이재명에 대해서 이 일타 타격을 가한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의 첫 번째로 타격을 가함과 동시에, 복귀 후에 첫 번째로 타격을 가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의 탄핵 추진,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중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그런 역할도 한동훈이 2달여 만에 등장해서 했다. 자, 일단 오늘까지 나온 한동훈 복귀 이후의 첫 번째 상황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다음 행보를 주목을 해서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하는 그런 논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